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탄핵 심판 우선 헌법재판소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어제 검사 3인 또 체제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났습니다. 요 탄핵 심판 내용 결과 보니까 앞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또 방향을 또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이 결과에만 언론이 보도라고 그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보도해서 누락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검사 3인이 이제 그 진술을 할 때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직접 거론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언론에 안 나갔다. 안 나가죠. 예. 그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네. 뇌물조로 코바나 컨텐츠에 거액을 협찬했다. 이런 진술 들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마땅히 압수수색해야 될 것도 안 했다. 그 얘기도 나왔었죠. 예, 이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판결문에 이런 어떤 국회의 어떤 탄핵 소추가 남용을 한 게 아니다. 입법권 남용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줄탄핵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윤석열의 논거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이 대목들도 이러면서 비록 탄핵이 인용은 안 됐지만은 상당히 생각할 점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떤 공직자의 범죄나 직무유기를 예방하는 데는 나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네. 또 나름대로 그 긍정적 효과가 판결문에 나왔다는 거 이런 점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또 평가해 줘야 될 대목이다. 납득이 간다는 거죠. 기각은 됐지만 그 내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닌 것 그 같아요. 헌법재판소를 그냥 형사재판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오해도 발생하는 거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형사재판에 가름만은 타준 것 같아요. 확실히 위법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헌재에서 좀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와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간에 거의 없었잖아요. 저보다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질 않았었어요. 법적으로나 네. 규정적으로나 이 검사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권력자가 이 수단으로 칼로 쓰겠다 하면 위법한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헌재가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게 의심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하셨지만은 이제 탄핵과 관련된 남용이라 네.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문구. 이런 문구 실질적으로 봤을 때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가 탄핵을 발의는 했으나 실제로 본회의에 부의한 거는 9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과를 시킨 게 9건이요. 절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그런 혐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도 많지가 않아요. 이진수. 그다음에 이제 탄핵 공범이다 해서 국무위원들 탄핵한 게 이제 4명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거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저는 윤석열 그 탄핵과 관련돼서 탄핵 심판과 결정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8대0 전원일치라는 거는 8대0. 지적할 거는 지적 다 하면서 결국은 탄핵을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네. 전원일치로 그것도. 예. 이진숙과는 완전히 다르죠. 4대 4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8대 0으로 나올 가능성이 것이다.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리고 이번 그 감사원장과 검사를 전원일치로 미리 발표하면서 일단 구구라든지 이 반대하는 탄핵 기각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 우리는 정확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니네는 8대 0에 대해서 예. 뭐라 하지 마라. 아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아. 근데 이제 이번 윤석열 건 같은 경우는 검사나 뭐 감사원장 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록 자체들이 없어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도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해요. 뭘 합니까? 그러니까요.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제출을 하지 않지만 이번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5개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봤으면 정보의 통제가 되지만 세계 언론이 전 세계가 봤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시민이 목격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 전원일치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헌재가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이 선고가 너무 길어진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된다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오늘 지금 어렵습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네. 선고하는 이런 건 불가능하나요? 네, 없습니다. 없다고 이거는, 보시군요. 일단 다음 주 언제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그 윤석열이 계속 불복할 어떤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까지 책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판관들조차도 그런 어떤 다 의견을 내고 이걸 어떻게 담고 그래서 밀봉해서 보낸 그 초안을 다시 의견을 보낸 그걸 또 담아서 또 보내서 또 검토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큰 대세라기보다는 어떤 절차와 표현 문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제가 이 헌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네. 언제까지 목표로 하겠다든지 얘기라도 아니 무슨 공공기관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애가 타고 이러는데 이런 데다가 철통보안 얘기만 하고 그래 저기 뭐냐고 뭐 그냥 본인들 일정에만 맞추되 일체 설명이 없습니까? 네. 이러니까 국민들 그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이거 누구한테 나중에 손해배상 받아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인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얼마나 사회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다수가 이렇게 투명하게 뭔가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뭐 행정을 집행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제쯤 중간 발표를 하겠다든가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되는데 국민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말을 안 하는 헌재라는데 너무 실망이 돼요. 그게 지금 정신적 고통이에요. 일반적인 사법기관도 사실은 선고기를 정해줍니다. 한 달 전에 정하든 뭐 2주 전에 정하든 3주 전에 정하든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한테 정말 중요한 재판인데 언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고 2, 3일 전에 선고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근데 헌법재판소는 2, 3일 전에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 아주 긴박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전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했잖아요. 지금 극에 달한 상태고.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는 다음 주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탄핵과 관련된 선고를 내리지 않은 게 변론 종결한 것 중에는 윤석열과 한덕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변론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변론을 시작하면서 또 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일각의 예측처럼 완전히 밀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3월 말 그다음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는 4월 12일, 13일 그 정도 어간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원장부터 검사 이진숙 다 이제 순서대로 탄핵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변론 종결이 윤석열이 먼저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내고 한덕수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같은 의미예요. 문구 같은 경우도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어야겠지만 결국은 헌재에서도 우리가 이게 중대하다고 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네.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정리를 해줘서 국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구구 보수들의 이 준동 자체를 헌법재판소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선출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방식을 택했을 때 헌재의 그 일정상 주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정도 통고가 오고 고지할 것이다. 네, 예. 최소한 오늘 정도는 기대긴 하지만 고지를 다음 하고 주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월화 선고하겠다. 정도 이제 탄핵 선고를 하고 바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가능성으로 뭐 가능성으로밖에 볼 수 네. 없으니까요. 말씀. 아니 이거는 이 정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얼른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뭐 선고 저희가 뭐 얘기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럼요. 네. 뭐 최대한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숙고가 되는 이유도 두 분이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장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 세력, 뭐 찬성, 뭐 등등. 또 부승찬 의원님은 지금 직접 그 현장에 지금 가 계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 계시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뭐 지도부는 못하게 한다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저희가 진짜 뭐냐면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이제 네. 도보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이제 본 집회 참여 그리고 이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릴레이 규탄 대회가 이제 그 인용될 때까지 아예 픽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후 일정은 아예 없고요. 오후 일정 없고 그다음 오전에는 이제 출근 피켓팅. 출근 네, 출근 오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당에서는 이제 서울시를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역에서는 이제 지방자치위원들이 이제 또 피켓팅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다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많이 들고 그다음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한 번 올라오는데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사비까지 그렇죠. 하면 10만 원 정도 드니까 이제 계속 그것도 싼 거지. 자기 비용 내면서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민주 여성이라는 데도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연차를 내서 반차를 내고 연차까지요? 하면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서울에 근무하시는 시민들 중에 이게 도보를 하면서 2시간 반 정도 도보를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네. 하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연차 내고 왔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뭐 이건 탄핵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네.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 다 지금 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정치권 또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정치권이 나서는 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 때문인데 네. 이게 지금 저기 행동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아하. 요즘 제 주변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비공개로 바꾸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열당할까 봐. 예. 어디 집회 사진이나 정치인하고 찍은 사진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워서 이걸 비공개로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 단골집에 갔는데 식당의 사장님이 전환길 유튜브를 큰 볼륨을 놓고 틀어놓은 거야. 그런데 먹는 내내 불편해 죽겠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근데 그분은 또 확신을 갖고 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친하던 사장님이 이제 낯설어지는 거고 네. 불편해지겠죠. 또 식당 사장님 저도 실제 겪은 일인데 윤석열 구속 풀려나는 날 저 술을 한잔 했는데 속상해서 네. 옆 테이블에서 청년들이 윤석열
저기 석방 축하 건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분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들 조마조마합니다. 손님들끼리 쌈벌어질 수 있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 사회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에 촉구하는 거는 이제 위를 보면서 정치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은 또 아래를 보면서 이 어떤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냐. 그리고 이 헌법재판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이라는 거. 국민이어야 됩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자꾸 우리가 개헌 때부터 지금까지 경황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그 많은 사연들을 수집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례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네. 이 필터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하셔야 돼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사실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따뜻하고 품어주는 듯한 노력도 이것도 어떤 그 조금 특별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앙적인 상황, 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간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회복에 어떤 또 찬란한 에너지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네. 뭔가 이런 어떤 비전 있는 저기 그 정치 요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듭니다. 탄핵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 게 내 눈엔 좀 불성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불성실 정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극복하고 같이 넘어서서 가고. 더 새로운 어떤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네. 강한 민주주의를 갈 수 있는 예. 거기서 철학과 비전이 좀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민주주의의 가정으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된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된다. 의미 있는 고난이 되도록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든. 예, 그런 면까지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공감을 하시는 모습이 아니 이게 저 예. 말씀을 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촛불 혁명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인원들이 광화문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혁명으로서 승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딱 끝나니까 그걸로 하니까 그거 생각이 예, 나네요. 그래서 남기지 않고 해산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니 좀- 뭐 예, 예. 사실은 예. 한 말씀만 더 이해했습니다. 하자면은 그렇게. 예. 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하다. 예, 그게 정치권 우리가, 역할이다. 87년에는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있었고 네. 또 어떤 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4월 혁명은 4월 선언문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촛불 혁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정권만 바뀌고 그 다음에 맞아요. 잊은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 재난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민 명예혁명인데 이건 정치권의 어떤 그 잔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떤 시민의 바닷속에 몸을 던지고 그런 데서 어떤 신념과 철학이 나오고 이런 어떤 그 기념비를 남겨서 결국은 국민이 승리하는 어떤 항쟁이 되도록 이렇게 어떤 복무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 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만들고 감동을 줘야지. 네. 그냥 모든 게 전국민 형사소송법 강의처럼 돼버리면 맞아, 그렇게 돼버려요. 즉시 항고 이런 건 알고 있고. 이거는 예. 그 일부지 어떻게 이게 주류가 알 필요가 됩니까? 없습니다. 그 뭐 항고 뭐 알아 뭐 합니까?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고 지난 촛불혁명 얘기까지 이제 연결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그 부분 건데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승복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귀에 들리질 않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예. 단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박할 때 승복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헌재 결과에 민주당 승복할 거 약속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약속하면 돼.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저 야당 얘기할 때 승복 얘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헌재 선고 이후에 모종의 혼란을 예고하는 거라고 봐요. 그다고 계속 이 헌재나 이런 어떤 사법 전선을 내란의 연장으로 보는 맥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헌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이 아주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돌이켜 보면 12월에
한동훈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제명 출당을 시킨다고 윤리위 소집을 맞아요. 지시했다. 그때는 윤석열 제명 출당시킨다 그랬던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다 1월에 뭐 체포하냐 마냐 할 때는 어땠냐 그러면은 한남동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는데 저거 다 개인 자격이다. 지도부가 간 거 아니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구속 취소되고 윤석열 나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제일 먼저 이튿날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간저에. 그러니까. 강아지 마냥 살살거렸어요.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제왕적 총재로 기환했다.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이 됐다. 나폴레옹이다. 이런 부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여당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국정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얘기할 때가 됐죠. 그리고 친한계들이 다 돌아선 거.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했던 것 중에 국민의힘 정당으로 봤을 때는 승복한다는 정당은 승복한다는 얘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요. 메시지? 제가 이제 국민의힘 예. 국회의원하고 토론을 나가 보면 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조정훈 의원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번 헌재 판결에 동의하고 승복하실 거냐? 네. 이거를 물어요. 민주당의 왜? 입장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예.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한테 승복 얘기를 하고 인정 얘기를 하냐? 그건 가해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막 싸움도 나고 해서 중간에 중지되고 막 이런 일도 예.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한데 저는 약간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하고 동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헌재가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잖아요. 네. 되면 이 완전 정치적 일정 중에 가장 큰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윤석열을 안고 간다는 건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스펙트럼상의 양끝들의 좌우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거. 근데 약간 이 우측으로 완전 쏠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국민의힘이 무시했다가는 네. 이게 정당 해산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되 다만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고 대선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모두 전환될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두 전환이 돼서 윤석열이고 뭐고 없는 거지. 지금은 에너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먹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지. 예. 그 이유는 대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윤석열을 갖고 간다. 그리고 승복 안 하면 본인이 민간인인데 네. 일반인이 되잖아요. 네. 어찌됐든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도 지금이야 대통령 딱지라도 있으니까 지켜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암살 제보 같은 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두 분 또 직접 또 오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 이런 제보 같은 게 공개가 됐는데 뭐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부승찬 의원님은 또 문자도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여기서 설명해요. 어떻게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까? 문자는 받았습니다. 네. 문자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다라는 문자까지 받았고 그 정도입니까? 이름까지 받았고 저희가 이제 정보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확인 예.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람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직접 연락했고 그런데 여성분이 봤더니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거를 얘기해 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 그 메시지를 이제 그분이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보사 출신인지 아니면 또 한 달이 건너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각하죠.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테러 협박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네. 실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앞 초인종까지 누르고 CCTV에 그 괴한이 찍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 테러와 관련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블랙 요원한테 혹은 HID 출신 오비들한테 오비라고 그랬거든요. 예. 문자에는. 오비라 나왔죠. 예, 러시아 권총 예. 밀수해서 한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집단으로 행동 안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로 이어가면 슈덴 포겟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 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휘부에서 명령이 이게 취소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몇 명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아하. 우리 저 전문가이신 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스탠드 오더라는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공군으로 치면 쏘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 위험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당 차원에서 당 대표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문자를 받은 네. 분들에 대한 경호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걱정되는 걱정되죠. 건데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도 예. 총성이 한 방만 들렸어도 그럼 끝났죠. 역사는 상상하기 싫은데 그렇죠. 역사는 네. 바뀌었고 끝났겠죠. 실제로 어디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얼마든지 맞습니다. 실탄이든 공포탄이든 간에 총성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총성 한 방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타를 입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작은 사건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심리전 세력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 테러 위협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무언가 압박감을 주는 이걸 또 이용해 먹는 선동 세력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봐요. 더 크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약간의 불상사 하나라도 한국 정치가 폭삭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어제 네. 김병주 의원도 뉴스공장 나와서 위협받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증언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죠. 예. 그러면 어떤 자발적인 외로운 늑대가 모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이게 저기 보면 어제 이렇게 나오는 암살설에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 취소 헌재 재판 연기 이게 최근 며칠간에 한꺼번에 다 뭉쳐서 일어나다 그래서 보니까 더 이때 국민들이 불안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 며칠간이 국민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네. 어떤 집단 공황의 조짐이 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방치가 됐을 때 대단히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국가기관이 책임 있게 자기 역할을 다하고 어떤 정부 기능이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네. 그 빈틈으로 여지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저 선고일까지는 정말 중대한 순간이다. 실제로 총성이 들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무너진다. 그 총성이 나면 절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뭐 불안한 광주 거잖아요. 5.18도 그렇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배하는 정치는 이성의 정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3 계엄도 막아냈고 예, 국민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 이성의 정치가 지배했다면 앞으로 이제 헌재 판결 이후는 감성의 정치가 지배할 수 있다. 피 한 방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강제 진압이라든지 그런 이런 상황.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감성의 정치로 전환됐을 때 상당히 전 그래서 싫은 위험한 게 거죠. 예. 민주주의라는 거는 승복을 해야 돼요. 재판 결과가 예, 났으면. 예.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아픕니다. 아니 보세요. 예. 그 계엄 나던 날 밤 수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몸 부시고 총을 쏴서라도 네. 예. 부시고 들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러면 그날부로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네. 상처를 입어요. 예. 근데 그 짓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야당과 노동조합과 선관위가 움직인다고 자기 입으로 진술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석방이 돼가지고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총소라고 얘기했던 그 멘탈이 어디 갔냐고. 어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한 번 잘못 배우면은 예. 못 고쳐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거 우리 군의 어떤 일각이나 물리력을 운용하는 하부 조직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징후들이 있다. 이거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큰일 날수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 세력은 일차적인 목적이 전복보다는 무정부 상태가 목적이에요. 무정부 상태 만드는 게 이 목적이다. 행정과 공권력의 신뢰도가 확 저하되고 네. 거기서 자기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공간을 확보해가는 이게 최근에 이 극우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네.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정당 또 정부 독립기관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잘 잡히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고 물리력은 통제되고 있다. 이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불안하지가 않은 건데 예. 여기서 흔들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석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사법 체계라든지 국가에 대한 믿음이 확 무너졌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했지만 그 극우 세력은 예 하면 되는구나. 아주 그런 어떤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연장선으로 얘기 좀 해보면 그 구속 취소가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예. 상당히 판단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결국 안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왜 이럽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요. 결국은 뭐 일선 검찰청에서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프로스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는 걸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 얘기를 듣더라도 거의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심우정이가 결국은 검찰을 버린 거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버린 거고 저는요 심우정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방송에 네. 나갈 때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의자 김용현을 체포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국방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번호를 물어보냐 이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검찰이 거의 이번 내란 공범이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또 하나 의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심우정은요 윤석열의 개가 아니라요 윤석열한테 완전히 약점이 잡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인간이 약점이 잡히면 예. 이게 규정 절차 법 아니 본인들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할 때 2015년도에 자기가 한 거. 형소법 개정하는데 저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하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만 떼냈잖아요. 그래서 형소법에는 구속 취소는 살아 있고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검찰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부서지 법을 해석해 버리고 예측을 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한 신뢰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는 거다. 법 다 무시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아닌가? 아닌가요? 아니 이게 예. 왜 저럽니까? 배후에는 용산이 있어요. 난 확신이에요. 용산이다 뒤에는. 그게 뭐냐면 그 CBS 이정주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네. 자기가 3주 전에 아주 찐년 용산 출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구속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음모론 같아서 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구속 취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시점을 역산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26일 기소하던 그때더라고. 그때요 벌써? 그때더라고. 그럼 시간을 딱 그러면은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검사장 회의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게 1월 26일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산에선 득의만만 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촉이 좋은 기자인데 자기가 전유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그분한테 찐년이라 알려준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 말이 맞잖아. 또 확인을 해줘. 그러니까 이라고 지금 용사는 탄핵에 대한 어떤 기각 인용보다도 인용 이후의 대책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자가요. 예. 찐 한 대 들었던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정보도 옛날 같으면 우린 다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야 됐어요. 그러면은 저기 기소 단계부터 빌드업 된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리고 예. 실제로 헌재나 이런데 뭐 그 윤석열 법률 대리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랬던데 예.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조차도 더 프로들한테 다 저 코치 받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는 용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저기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고 네. 또 전방위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백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놓친 거 아닌가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용산으로 좀 시선을 돌리되 용산이요? 그 권력의 꼭지점에는 김건희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고발 많이 당한 나도 김건희 얘기할 땐 고발이 안 들어오더라고. 아 이상하네요. 이거 며칠 전에도 하나 얘기했는데. 예. 이건 또 왜 안 하냐? 내가 오히려 독촉하고 있어요. 고발해라. 이거 왜 고발 안 해? 예.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와. 이런 부분들로 쌓이고 있는 거는 지금 관저가 한남동 관저가 되게 바쁩니다. 뭐 대책 세우랴 탄핵의 인용 이후에도 플랜 B, C, D까지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 얘기했는데 결국 보니까 김건희 제가 눈에 띄는 게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또 안가해동 4인방 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그 검찰을 계속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주현이. 100% 지휘하고 아. 있죠. 100% 지휘하고 있고 안가해동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휴대폰을 이제 교체한 사람이 예. 이제 김주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주현이가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탄핵 인용이 돼서 이런 사람들 기획자들을 잡아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제보를 통해서 통화 기록까지 확인한 게 뭐예요? 검찰에서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로 이제 과학센터장 수사센터장한테 연락이 오고 과학수사센터장이 다시 국정원으로 과학대응처로 연락이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방첩사에서 실장들이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바로 약점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약점 잡혔다는 게 그 약점이다. 그 행동대 대응 당시에. 그러니까 예. 지금은 검찰의 힘으로 이거를 차단시키고 있지만 탄핵 인용되는 순간은요 모든 게 이제 자, 그러니까 검찰의 약점이 어딘가는 난 드러났다고 봐요. 물론 모르는 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면서 자기 보호 모드로 바뀌었다. 그게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 구속 취소 즉시항고하지 않는 배경이다. 네, 예. 배경이다. 이렇게 일단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이렇게 보면은 다음 순서도 좀 예측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네. 앞으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노상원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네. 경호처의 서버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영장 3번 김성훈 그 이후로 더 이상 고금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장이 그렇죠.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러 가지 또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계획을 짜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것 자체도 계엄의 빌드업이에요. 그렇게 볼수 지금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의미 규정을 해줘야 돼요. 예. 왜 없어졌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요. 부활했느냐? 그때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얘기가 나오던 그때 부활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제 진용을 갖춰놔는 원래 내란 세력이었다. 원래 내란 세력이었다. 네. 지금 보면요. 예. 검찰은 오히려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상당히 수사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잖아요. 네. 지금 경호처 비하폰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김건희로 연결되는 골인데 왜냐하면 김건희도 비하폰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골인데 노상원하고 김건희 지금 어느 언론에서도 비하폰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완전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에서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해라.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빨리 김성훈이라도 구속영장. 이제는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 또 아래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는 완전히 요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래도 경호처에 남아 있는 양심적인 경호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김성훈이 이게 비아폰 서버 훼손 지시에도 불구하고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아폰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게 구속 취소 이게 석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입수가 되면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야, 그래서 그걸 막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아폰에 맞죠. 대한 예. 여론을 다시 아니 도대체 비화폰 통화 기록은 둘째 매고 몇 놈이나 이 비화폰을 받던 도대체 몇 개가 나간 개가 건지조차도 아니 궁금해. 그래서 네? 그 윤건영 의원이 아무래도 청와대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도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그 불출대장의 네. 일부를 이렇게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일부만 받아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국정조사 특위할 때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전체 확보하고 있죠. 네, 여쭤봤어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절대 안 전체입니다. 준다. 불출대장을 안 네. 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 많은 거죠. 정말 많은 비아폰이 어마어마한 다 거지. 나갔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지. 이제 뭐냐면 왜 많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그 육군에 있는 비아폰부터 네. 시작해서 비아폰을 다 수거해서 그걸 했잖아요. 예, 국방부로 올려 보내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된 비아폰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많잖아요. 결국은 그 비아폰 지급받은 사람들이 정부 안에 정부. 네, 맞습니다. 하나의 비공식 정부가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니 그래서 비공식 제가 정부. 최상목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설마 기재부 장관이 비아폰을 갖고 있을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네. 하더니 예. 보니까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개 진짜 풀려가지고 그거 지금 그거 받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로 움직인다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최상병 증거를 때 안 남기려고. 재작년 8월 2일 날 그 경북경찰청 이첩 때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지며 재판에 이제 박정원 무죄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땐 비화폰 통화가 아니었다고. 네. 그러니까 증거가 각종 정황이 다 다 드러나가지고 나왔죠. 그게 박대령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보고서 계엄에 임박할수록 집중적으로 비화폰을 했다는 거는 그런 건 부분이에요. 그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털렸잖아. 네. 그 저 검찰총장 할 때 쓰던 거 그대로 썼다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이제 것 이래. 때문에 비화폰을 그런 것 때문에 바꿨을 비화폰으로 가능성이 봐야죠. 그 다음에요. 예. 김용현 장관이 저도 이제 그 국방부 관계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네. 김용현 장관이 이 뭐냐면 비아폰을 다 취임하자마자 뭐냐면 비아폰 요거에 대해서 비아폰으로만 통화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그널을 이용해서 전화가 왔대요. 시그널 김용현이 전화할 때는 일반 전화로 절대 안 하고, 안 하고.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앱 시그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알죠. 텔레그램보다 텔레그램 같은 비슷한 그런 예, 이런- 텔레그램보다 한 단계 높은 건데 네. 윤석열하고 김성훈 경호처장하고 이 문자 주고받은 것도 시그널이었거든요. 시그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 휴대폰에서 포렌식 가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전부 시그널이에요. 네. 요거 전부 이 국방부 관계자들 군인들한테 시그널 사용 독려하고 김용현이. 야. 그러니까 아예 증거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결국은 뭐냐? 그것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아폰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근데 거기 지금 탁 막혀 있는 게 구속도 취소되고 탄핵 선고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댓글에서도 좀 빨리 좀 탄핵해 달라. 이 해야 될 게 이게 태산이 남아 있는데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종대 의원님 뭐 더 하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대,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